자, 이번엔 람다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생소한 함수일지 모르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한 줄짜리 이름 없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줄짜리 이름이 없는 함수다. 사용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람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인수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식을 쓰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함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람다 하고 1을 합니다. 람다하고 이제 인수는 없고요. 받는 인수는 없고 식은 1로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리턴이 됩니까? 함수, 람다 함수라는 것이 리턴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가지고 쓸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값에 치환을 해 놓으면 우리가 f를 사용해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제 인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 인수를 전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이기 때문에 요거 식의 값, 여기 식이 하나 온다고 했으면 문이 아니고 식입니다. 그래서 리턴 이런 것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식이 주어져 있고 식의 결과값이 함수의 최종 리턴 값이 됩니다. 인수를 받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자, g는 람다 뭐죠? xy 해서 x 플러스 y죠. 자, g라는 것은 이제 람다 함수가 되어 있고요. 두 개의 인수를 받죠. 두 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두 개의 값을 더한 값을 이게 결과값이 되고요. 이 최종 계산된 결과값이 이제 리턴 값이 됩니다. 예를 들면 2, 3 이렇게 했습니다. 5가 되죠. g에 5, 9, 14가 됩니다. 이 람다 함수는 일반 함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기본값 인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람다 x하고 inc1 이렇게 했을 때요. 값을 인수를 inc에 전달하지 않으면 incl로 치환했습니다. 요 10이 이제 x에 전달이 될 것이고요. inc는 기본적으로 1의 값을 갖겠죠. 기본값 인수가 되겠고요. 가변계수 인수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은 필수로 받고 나머지는 가변 인수로 처리하겠다 해서 가변 인수들만 리턴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이 x에 전달이 되고 2, 3, 4, 5가 튜플로 해서 args로 전달이 되고요. 그거 값만 리턴이 되니까 2, 3, 4, 5가 이렇게 리턴이 되죠. 키워드 인수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가변 인수죠. 요게 키워드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고정 인수는 하나고요. 이렇게 호출했을 때 x가 1의 값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변 인수들은 args가 처리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키워드 인수들은 kw가 값을 취할 것입니다. 최종 리턴하는 값은 키워드죠. 키워드는 이런 사전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선 람다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좀 더 살펴보고요. 기존의 함수와의 차이점은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언제 좋으냐 하면요. 함수를 인수로 넘겨야 하는 경우에 대단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함수 g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함수 g가 받는 인수는 뭐냐면 func인데 뭐 이름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그래서 함수를 넘겨줄 의향으로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위의 x값에 대해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그 값을 계산해서 그 값들을 지금 쭉 RES에다 지금 모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기억하신다면 이 함수는 조금 더 간단히 줄어들 수도 있죠. 한번 다시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define g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func인데, 자, RES는 뭐를 쭉 하면 func x를 호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RES를 할 수가 있죠. 요게 이제
이러한 범위에 있는 x값에 대해서 이러한 값들을 쭉 계산하죠. 이런 값 쭉 계산된 값들은 리스트에 묶여서 RES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FUNC를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제곱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f의 x는 return x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의를 해줄 수도 있죠. 그래 놓고서 g의 f를 호출하게 되면 그 마이너스 10의 제곱, 마이너스 9의 제곱,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9의 제곱까지 우리가 리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또 바꾸고 함수를 정의하고 또 호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만약에 함수가 여러 간단하거나 여러 개 호출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 줄에 써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직접 호출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람다에서 뭐가 리턴이 됩니까? 함수 자체가 리턴이 되죠. 함수가 리턴이 됩니다. 그러니까 G에 전달되는 것은 그 람다 함수가 전달이 되는 것이 함수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함수라는 것이 리턴이 되고 그 함수는 이제 FUNC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달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는 하나의 인수를 받고요. 그것의 제곱을 결과값으로 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예제는 x를 받았을 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라는 이차 함수에 대한 어떤 값들을 계산하는 그런 예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x의 세제곱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 대한 어떤 값들을 계산하는데 인수로서 함수를 받아서 그 함수에 대한 그 각 범위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람다 함수는 그 인수로 함수를 전달받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함수와 람다 함수의 차이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df로 정의되는 함수는 우선 이것을 스테이트먼트 문이라고 합니다. 문은 어떤 값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리턴되는 값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에 식이라는 것은 이제 값 자체가 있죠. 람다 함수가 함수라는 값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인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수의 이름은 df 다음에 지정된 이름으로 치환되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df라는 그 df 다음에 정의된 이름에 그것이 이제 와 연결이 되는 데 반해서 람다 함수는 순수한 함수 객체만을 생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 함수는 한 개 이상의 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식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은 되돌려주는 값은 리턴 문에 의해 명시적으로 리턴 값이 지정이 되지만 여기서는 이 식의 결과값이 리턴 값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람다 함수인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람다 함수인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2.1, 2.2부터 중첩 영역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f는 람다 x, x 플러스 a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a라는 것은 바깥에 a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파이썬 2.2인 경우에 이 a는 이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있는 그 a를 그대로 참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과 일치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2.0까지는 지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 a라고 하면은 여기 함수 로컬 영역이 아닌 완전히 글로벌 영역에서 참조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h4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가 xk가 4가 되죠. 그래서 함수 f를 이렇게 정의하고요. fk를 호출하게 되니까 k가 4죠. 4니까 x의 4가 전달이 되고요. 결국에 가서는 이제 5가라는 값이 리턴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함수적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적 프로그래밍,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해스켈이라는 언어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럭처드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언어는 함수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언어들이 명령적이고 절차적인데 반해서 이런 언어는 어떤 표현식의 중심을 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언어들에서의 함수는 퍼스트 클래스 함수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함수의 인수로 전달이 될 수도 있고, 파라메타로 사용될 수 있고, 자리 구조에 저장될 수도 있는 일반 변수와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퍼스트 클래스 함수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을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스켈 이런 언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은 이제 명령적 절차적인 언어이면서 또 함수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내장 함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함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우선 map이라는 내장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p이라는 것은 이제 사상 함수가 되겠습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고 어떤 함수 f가 주어져 있을 때 이 x가 f를 통과한 집합 y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map, 이게 함수 f입니다. 집합 x가 주어져 있죠. 입력이죠. 그래서 입력을 각각을 여기다 통과를 시켜서 얻어지는 그 값들을 리스트로 모아서 y로 전달을 해줍니다. 이 map 함수는 하나의 입력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개의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세 개의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함수 f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두 개의 입력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는 x에서 데이터 하나, y에서 데이터 하나를 가지고 이 함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인수의 개수는 제공되는 집합의 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x의 1과 y의 6을 x, y에 전달하고 그 결과값을 이제 7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얻어진 값들은 이제 이런 결과값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단순한 덧셈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퍼레이터 모듈은 파이썬 내부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연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잠깐 했는데요. 임포트 오퍼레이터 한 다음에 오퍼레이터에 어떠한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죠. 그 중에서 add를 실제로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2 호출하면 결과가 3이 나오고요. operator.add만 하게 되면 이 add라는 함수가 리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라는 것이죠. 펑션 add. 그래서 여기서 operator.add를 넘겨주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연산인 경우에 여러분이 오퍼레이터 모듈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맵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순서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리스트가 주어져 있고 이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X좌표와 Y좌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X, Y 순서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map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달되는 이 함수 f는 none이죠. none이라는 것은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리턴하겠다는 뜻입니다. 입력은 여기서 받죠. 하나하나씩.
두 개의 입력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서 두 개를 바로 리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튜플로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값이 리스트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길이가 두 개의 리스트가 길이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맵인 경우에는 이제 그 긴 쪽에 맞춰집니다. 따라서 두 개가 모자르죠. 모자른 것은 none으로 자동적으로 채워집니다. 그에 반해서 zip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앞에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zip 자체는 이게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데이터를 이렇게 묶는 데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것은 작은 쪽에 기준이 맞춰져서 남는 이것들은 버려지게 되죠. 이것은 지금 4개의 분리된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예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각각 값을 하나씩 취해서 하나의 투플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필터 내장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필터는 말 그대로 필터죠. 필터는 뭘 걸르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뭐 물에 필터가 사용될 수도 있고요. 또 뭐 공기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기름, 오일 필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원하는 것은 내보내고 원하지 않는 것은 걸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터가 되겠죠. 여기에서도 그런 그 기능을 담당합니다. 우선 필터를 할 만한 필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함수 f가 우선 주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되는 데이터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겠고요. 뭘 필터링을 하냐면 이 데이터가 이 함수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리턴이 되는데 그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그래서 true인 경우는 값을 취하고 false인 경우는 값을 버리는 그런 함수가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이 전달되죠. 1이면은 x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식이 되겠죠. 나머지가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이면은 참이죠. 그러니까 1을 취하고요. 2인 경우에 나머지가 0이죠.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에서 뭐만 취합니까? 홀수만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이면 취하고 거짓이면 버리기 때문에 1, 4, 5만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터는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 집합에서 홀수만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를 보죠. 이 함수는 뭡니까? x가 2보다 큰 경우에만 참이죠. 따라서 큰 경우에 뭡니까? 3하고 34만 걸러내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튜플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결과가 튜플로 나오고요. 리스트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결과가 리스트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자열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소문자 A보다 작은 경우만 취해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문자열에 있어서 이제 대문자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아스키 코드, 대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소문자보다는 더 작죠. 이제 코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니까요. 그래서 대문자를 이렇게 추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문자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도 문자열이 리턴이 됩니다. 필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리스트가 있습니다. 문자열 리스트인데 중간중간에 공 문자열이 많이 보이죠. 처리하려고 보니까 이런 거 쓸데없어요.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필터 none l. none이라는 것은 입력받은 대로 바로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none이라고 쓰면 입력받은 대로 그대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l의 모든 값들이 전부 다 필터를 통과하는데 공문자열이 아니면 다 true로 가정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통과를 하지만 이런 공문자열은 false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문자열을 싹 제거한 깨끗한 리스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duce라는 내장 함수인데 여기 아마 여러 그 함수적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함수들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것인데요.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잘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reduce는 이제 함수를 인수로 받죠.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함수적 프로그래밍의 함수들은 전부 다 함수를 인수로 받습니다. 함수를 인수로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제일 처음에 이 그림을 보죠. 제일 처음에 1과 2가 x와 y에 전달이 됩니다. 결과가 얼마죠? 3이죠? 재밌는 것은 이 3이 다시 x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3이 나오죠? 이 3이 x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3을 취해서 y에 넣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6이죠? 6이 다시 x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값이 4, y가 여기로 나오죠? 여기서 10이죠? 결과 값이 15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된 결과값 15, 즉 1부터 5까지 다 합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누적적인 연산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리듀스가 되겠습니다. 리듀스, 자, 여기 함수고요. 아까 두 개 파라미터를 받았는데 세 번째 파라미터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파라미터는 뭐냐면 초기 값입니다. 앞에서 초기 값 x가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취하고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y로 전달이 됐는데 초기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x가 초기 값 y를 갖습니다. 그리고 0을 갖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결과 값은 다시 x로 들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는 y. 무조건 이 각 데이터들은 이제 y로만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결과 값은 무조건 x로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예는 뭐냐면 주어진 그 데이터 현재에서 1부터 얼마입니까? 10까지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이 데이터를 제곱의 합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일단 x의 초기값을 0을 넣죠. 그 다음에 여기서 2를 취합니다. 0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 결과가 다시 x에 들어가죠. 2 들어오죠. 아까 그 결과에다가 2에 제곱하죠. 그것을 다시 x에 저장하죠. 그러니까 x를 갱신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죠. 3 넘어오죠. 4 넘어오죠. 10 넘어오죠. 그래서 최종 결과값 385가 나왔습니다. 한번 잘 따져보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apply 내장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2.2를 사용하신다면 뭐 특별히 사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호출되는 인수가 튜플에 있을 경우에, 그리고 호출하고 싶은 함수가 f일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f하고 인수를 별도로 이렇게 넘겨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살펴본 이런 형태의 호출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1을 사용하신다면 이쪽 방법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기적인 프로그래밍 함수를 간단하게 하나의 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적인, 리커시브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저거를 코드들을 우리가 재기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엔 반복에 조금 더 익숙한 게 돼 있지만 리스비나 이런 아니면 하스켈이나 이런 그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리커시브를 아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어요.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정의가 이렇게 돼 있죠. 썸의 n은 n까지의 합은 썸의 n-1까지의 합에다가 얼마를 더 더하는 겁니까? n을 더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간단한 수식을 함수로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썸의 n은 뭡니까?
뭘 리턴하냐면 n에다가 썸의 n-1을 리턴하는 것입니다. 이 썸의 n-1은 또다시 뭘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0이었다면 10 더하기 썸의 9가 되겠죠. 썸의 9가 또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야? 9 더하기 썸의 8 호출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전달이 되는데 초기 값이 있죠. S의 예를 들면 S의 1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게 되면 우리가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S 그러니까 n이 1이면은 그냥 바로 1을 리턴하고 더 이상 리컬시브하게 호출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리컬시브하게 이렇게 호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sum 2를 호출하겠죠. 그럼 2에서 얼마가 호출해? 1을 호출할 것이고 1은 바로 1을 리턴하죠. 1을 리턴하면 이것은 뭐 2 더하기 썸의 1이었는데 썸의 1이 그냥 1이 되니까 3이 되죠. 3을 리턴하죠. 그러면 3 플러스 아까 4 플러스 썸의 2 했을 겁니다. 그죠? 3 플러스 썸의 2 했겠죠? 그 값을 또 리턴하고 이렇게 해서 누적하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5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 처음에 재기적인 함수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지는 몰라도요. 이것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그 폼은 반복에 의한 코딩보다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학식이 훨씬 더 가깝고 쉽게 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예를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도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